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부 중심으로 혹은 고3이나 재수생들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수험생 위주로 많이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등 과정은 개념이랄 것도 없고 뭔가 깊이 있게 공부할 것도 없으니 간단하게 공부하고 중등 혹은 고등부터 심화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들이 하는 논리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등부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고등부나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저렇게 초등심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댓글을 봐서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97년도 12월 26일부터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종합반을 4군데, 기숙학원을 2군데 다니면서 대략 10년 넘게 재수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 고등부는 2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고3 수리논술은 한 15년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생, 고3, 고등부를 굉장히 오래 해서 오히려 그쪽에 전문가고 그쪽에 최적화된 강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끔 제가 초등부나 중등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20년 동안 초등부만 가르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자녀를 쭉 가르쳐 봤고, 사고력 수학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가르쳐 보고, 그리고 고등하고 재수생들을 가르친 그 경험에서 초등수학이 어떻게 돼야 될지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올바른 학습의 로드맵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수학이나 혹은 중등수학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초등부 강사라서 고등이나 수능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25년 차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한 10년 차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차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철학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년 정도 가르친 강사들은 거의 이해를 할 텐데 10년 정도 가르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원 강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3년 차까지는 거의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10년까지는 가르치는 스킬이나 그런 실력들이 완성이 되고, 1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초등 혹은 중등 심화 필요 없고 개념 위주로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등부터 심화도 준비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주로 고등부 위주의 스님들이 계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과거에 재수생들 고3 위주로 수능 위주로만 가르쳤을 때 가졌던 초등수학이나 혹은 중등수학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 중등이든 초등이든 별로 배울 것도 없고 개념도 없는데 그 개념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심화한다고 난리를 치냐, 어차피 개념다운 개념이 고등수학부터 나오니까 고등수학부터 개념 제대로 공부하고 그때부터 어려운 거 풀도록 노력하면 수능 충분히 잘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안 수능이 이런 포맷으로 거의 7년, 8년 진행이 됐었는데, 어떤 포맷이었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 몇 문제가 어려운 형태의 수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수능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대부분 개념 위주로 튼튼하게 가르치고 킬러 문제는 버리고 중킬러 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운 좋게 킬러 문제 찍어서 맞으면 1등급도 받고 킬러 문제 다 틀리면 2등급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문이과 분리 시대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많이 약한데 대부분이 쉬운 문제 형태로 되다 보니까 수학을 못하는 수포자들도 개념만 튼튼하게 하다 보면 운 좋아서 찍으면 2등급도 받고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런 형태의 수능이 지속이 됐다가 5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수능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킬러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준킬러 형태가 많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다가 올해 그게 최정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거의 완벽하게 킬러가 다 사라지고 준킬러들이 많아지는 형태의 수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올해와 비슷한 수능도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올해 25년차 학생들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는 뭐 과외로 가르칠 때는 93년도부터 가르쳤습니다. 94학번 학생들 수능 1세대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수능을 가르쳤습니다. 9사학번, 9호학번 이렇게 가르쳐 보면 수능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한 97, 98학번 정도 될 때 굉장히 쉬웠던 때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려웠던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수능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올해 같은 형태로 수능이 출제되던 그런 해들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구조 자체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최근에 한 7, 8년 동안에 킬러하고 대부분이 개념 문제, 쉬운 문제 나와서 개념만 튼튼히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던 그런 수능 형태의 구조에서만 익숙해져 가지고 그 정도 시야만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한동안 수능 자체가 몇 문제 빼고는 난도가 쉬운 문제가 나와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개념 위주로 해서 맞고 나머지를 찍고, 그래서 운 좋게 등급이 올라가고 그런 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초등, 중등 뭐 개념이랄 것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고 고등부터 개념 충분히 하고 그때부터 심화할 수 있으면 심화해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재수생들 수포자를 가르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을 아예 공부를 안 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초등 과정에서는 정말 그냥 사칙 연산만 연습을 시킵니다. 사칙 연산도 자연수 그리고 분수 이 정도의 사칙 연산만 연습을 시키고 다른 것들은 초등 과정에서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중등 과정에 안 나와서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뭐 비와 비율이라든지 비례식 6학년 때 배우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서 그 부분은 개념을 공부해라 이렇게 알려주고요. 나머지는 사칙 연산만 너가 할 수 있으면 된다. 자연수하고 분수. 소수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연산이. 중등 과정부터 하면 된다. 초등에 나오는 도형, 중등에 다시 똑같이 나온다. 중등 과정 할 때 초등에 필요한 기본 어떤 개념들 혹시 필요하면 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라든지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런 공식 그런 거 필요하면 그런 것들만 조금 배우고 공부하면 된다. 초등 때 배우는 약수합에서 그런 것도 중등 때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초등 개념 조금 부족한 거 설명 한번 더 들으면서 공부하면 된다. 초등은 사칙 연산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분수까지만 더 연산하고 바로 중등 과정부터 일단 복습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거 마무리하면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로는 중등 과정은 다 배워야 되죠. 고등 과정이 기초가 되니까 기본 개념 위주로는 쭉 훑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내신을 따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능은 30문제가 나오는 싸움이니까 많은 범위에서 3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섬세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 위주로 기본 개념 위주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다지면서 가야지 1년 안에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중등 수학 같은 경우도 중등 수학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꼭 필요한 개념들을 빠르게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과정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니까 고1 과정을 가볍게 기본서 위주로 연습 문제도 풀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서 풀 때 개념하고 예제 많이 풀면 유제 정도만 풀어라. 시간이 없으니까. 정 이해 안 되면 개념하고 예제도 풀지 말고 밑에 예제 해설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 번 읽어라. 개념 읽고 예제 풀이까지 쭉 읽으면서 고1 과정을 빨리 개념 위주로만 튼튼하게 해라. 어차피 고1 과정 수능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1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복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 모공, 기하 이런 부분들을 뭔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수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좀 튼튼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고2 과정부터 좀 꼼꼼하게 여러 번 개념들을 튼튼하게 다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유형별 문제집을 풀고 재수생들 중에서 수포했다가 공부하는 아이들은 유형별 교재를 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개념서를 여러 번 보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거의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수능 볼 날이 얼마 안 남아요. 그때부터는 개념서 여러 번 본 다음에 바로 수능 특강 좀 한 두세 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수능에서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올릴 수가 있었죠. 특히 문이과 분리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을 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문과 아이들 자체가 수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1등급까지는 못 올리지만 대부분 3등급까지는 올리기도 했고 찍어서 맞으면 2등급까지 수포자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 그런 것들은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수능 전문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고 개념도 없는 걸 가지고 끙끙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해도 성적을 낼 수 있으니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저도 한 7, 8년 전에 재수종합반에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한 명씩 가르치고 자녀들도 지도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고등부 선생님들이나 혹은 고3 전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나온 그 결과물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환경을 가졌고 어떤 양육 태도에 의한 부모님에 의한 영향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해요. 그냥 결과물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 결과물에서 뭔가 가르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뭔가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특히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내가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어떤 방법의 교수법으로 어떻게 얘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개념 자체가 개념이랄 것도 별거 없고 뭔가 없지만 거기서 공부하는 태도 이런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그런지를 본인이 납득을 해야지만 진도로 나가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만 얘가 중등을 가고 혹은 고등을 가도 수포자가 되지 않고 개념학습이 정말 제대로 돼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거든요. 대부분 초등 수학부터 학부모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아이들을 그냥 공식 위주로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마치 모든 게 약속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들이 개념 학습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못 잡고 그게 누적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모든 걸 암기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 수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이나 재수생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모르고 결과만 보고 얘가 수포자가 됐네? 그럼 이렇게 시켜야겠네?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포자들도 그렇게 시켰을 때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되는 애들은 거의 10% 이하입니다. 문이과 분리 시대에 조차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이 문과 3등급 이상까지 올라간 애들이 그래봤자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해서 개념 이해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가지고 많은 양의 학습을 어쨌든 따라오거나 아니면 초등까지 열심히 했다가 본인이 학습 능력이 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거나 뭔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말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포자들은 초등학교의 사칙 연산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해. 그것만 이해하는데도 거의 3개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 이해하는데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수능을 1년 만에 올릴 수가 없어요. 1년은 더 해야지 3등급, 2등급 올라가고 1년은 더 해야지 1, 2등급 올라가서 한 3년 정도는 필요한 거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또 올라가는 아이들도 어떤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 전체 그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중에 한 10% 정도, 10% 미만이 재수종합반에서 혹은 기숙학원에서 그렇게 철저한 관리하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부터 학생들을 쭉 가르쳐 보니까 왜 고등학교 와서 혹은 재수를 하면서 이런 학습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못하게 됐을까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수동화되게 배웠구나. 엄마가 다 설명해주고 혹은 학원을 다녀도 심화라는 것들도 본인이 풀지도 않고 그냥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는 형태로 귀로 듣는 형태로만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잃고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등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혹은 수능까지 잘 보기 위해서는 초등 과정에서는 언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를 미취학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독서 위주로 시켜라. 수학은 안 시켜도 되니까 독서 위주로 시켜라. 자, 3학년 때부터 개념 독학, 자기주도적인 개념 독학을 통해서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만들어라. 이런 노력이 있어야 중학교 가서 개념을 듣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개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자세가 생긴다. 엄마가 계속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래봤자 애들이 다 무너진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조금만 어려워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다 무너진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라.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더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